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고 혈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며 가끔은 머리가 하얗게 멈추는 느낌.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며 넘기지만 그건 몸속 혈관이 굳어지고 염증이 쌓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조용히 아무 통증 없이 당신의 기억력과 면역력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을 바꿔가며 버티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바로 식탁 위의 한 조각입니다. 놀랍게도 100세까지 사는 장수노인들의 식탁엔 공통적으로 찐 생강 한 조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약을 끊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염증 수치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죠. 지금 당신이 매일 먹는 생강차와 찐 생강의 차이, 그 한 끼가 수명을 10년 늘릴 수도, 10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압도, 염증도, 면역력도 동시에 되살리는 찐 생강의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단 3분만 투자하세요. 당신의 몸이 10년 전처럼 다시 따뜻해질 겁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서늘한 시골 마을. 한 노인이 작은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 향은 바로 찐 생강의 따뜻하고 매운 향. 그분은 올해 102세. 혈압 약도 염증 약도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한 조각의 찐 생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죠. 그 향기에는 단순한 습관 이상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생강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 천연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잘못된 방식으로 생강을 먹습니다. 끓이거나 설탕을 섞거나 말려서 차로만 마시는 습관이죠. 그 과정에서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 진게롤은 쉽게 파괴됩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생강이라도 찌는 방법에 따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끓이면 성분이 증발하지만 찌면 그 성분이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형태로 변합니다. 이건 마치 날달걀과 삶은 달걀의 차이처럼 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식 하나로 약이 되느냐, 그냥 음식이 되느냐가 갈리는 셈이죠. 서울의 한 노년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의 공통점은 몸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생강이에요. 그 말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천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며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어지럼증이나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생강은 그 반대입니다. 몸의 중심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혈류의 속도를 안정시키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결과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에서는 생강을 모든 약초의 왕, The King of Herbs 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서양의학에서는 오랫동안 그저 향신료로만 취급되어 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연구들이 생강의 항염, 항산화, 혈압 안정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면서 이제는 의사들조차 생강의 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찐 생강일까요? 그 비밀은 변형된 진저롤에 있습니다. 생강을 찌면 진저롤이 쇼가올, 쇼가올로 바뀌는데
이 성분은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혈액 속 염증 물질 CRP를 셀골 감소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가고시마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찐 생강을 섭취한 실험군은 4주 후 염증 수치가 평균 25%나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끓인 생강차도 충분히 좋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찐 생강의 쇼가올 함량이 끓인 차보다 3배 높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옳을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찐 생강은 혈압, 염증, 면역 세 가지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균형 잡힌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당신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마시는 커피 대신 아침 한 조각의 찐 생강. 그 따뜻한 향이 코끝에 닿을 때 당신의 혈관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하루는 조금 더 안정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차례입니다. 왜 찐 생강이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안정시키는지 그 과학적 이유와 실천법을 함께 살펴봅시다. 당신이 병원에서 혈압을 잴 때마다 느끼는 불안한 숫자들 140, 150, 어떤 날은 160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그때마다 의사는 약을 바꿔봅시다. 혹은 운동을 늘리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청화 음식의 온도부를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런 새로운 시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냉한 음식과 불안정한 혈류가 고혈압의 숨은 원인이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자동으로 수축하며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즉, 혈압을 낮추는 진짜 핵심은 혈관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찐 생강이 등장합니다. 생강은 대표적인 어온열성, 식품 THUN을 올리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매운 향이 천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찐 생강에는 진저롤, 진제롤과 쇼가올, 이 함께 작용하여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 저항을 낮춥니다. 결국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게 하여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것이죠. 서울대 의대의 한 연구팀은 실험에서 고혈압 환자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는 생강차를, 다른 그룹에는 찐 생강을 매일 2씩 섭취하게 했습니다. 4주 후 찐 생강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9mM가로 감소, 이왕이 혈압은 약비만메라네트로모가 낮아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혈관이 스스로 완화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찌는 것일까요? 끓이거나 말리면 생강의 핵심 성분이 수용성으로 변해버려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됩니다. 반면 찌는 과정에서는 진저롤이 쇼가올로 전환되면서 지용성 형태로 변하여 체내 흡수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즉, 한 번 먹어도 하루 종일 따뜻한 효과가 이어지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2018년 보고서에서 생강의 주요 활성 성분은 혈압과 혈당 조절에 이중 효과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같은 생강이라도 조리 온도에 따라 양리작용이 2배 이상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끓는 물에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진저롤의 70%가 파괴되지만 찜기에서 90도 이하로 10분 정도 찌면 쇼가올 함량이 3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이 쇼가올은 혈관벽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소판이 서로 엉겨 붙는 걸 막아주어 혈전 예방 효과까지 줍니다. 물론 일부 의사들은 효과가 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생강만으로는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생강은 약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재료입니다. 몸의 온도, 혈액의 흐름, 신경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조력자죠.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진 않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약이 필요 없는 몸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나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봅니다. 약을 아무리 바꿔도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 그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약만 드시지 말고 아침마다 따뜻한 찐 생강을 한 조각 드세요. 그리고 3주 뒤 그분들이 말하죠. 이상하게 손끝이 덜 저리고 머리가 덜 어지럽네요.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혈관이 실제로 따뜻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하루 3브리 오각각 손가락 한마디 크기만큼. 그 이상 먹으면 위가 자극될 수 있지만 이 범위 안에서는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혈관의 온도로 읽어야 합니다. 그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찐 생강 한 조각의 습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생강이 혈압뿐 아니라 염증까지 진정시키는 메커니즘, 즉 몸속 보이지 않는 불을 끄는 과학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항상 긴장되죠. 의사는 숫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당신은 속으로 오늘은 조금 나아졌나? 하며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집에서 잴 때보다 병원에서 잴 때가 항상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차가워져 있기 때문이죠. 천이 낮을수록 혈관은 스스로 수축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이에요. 몸이 외부의 추위를 감지하면 혈액을 중심부로 몰아장기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 결과 말초혈관, 즉 손과 발, 얼굴의 모세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특히 혈압이 높고 겨울철이면 혈압약이 잘 듣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천이 1도 떨어지면 말초 혈류량이 15% 감소하고 심장은 같은 양의 피를 내보내기 위해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 혈압이 오르죠. 그래서 고혈압 치료의 핵심은 혈관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찐 생강이 그 역할을 완벽히 해냅니다. 생강을 찌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바뀌면서 체내의 갈색 지방세포를 자극해 열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합니다. 즉, 생강은 몸을 밖에서 드는 음식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 덕분에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부드러워지며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00세를 넘긴 장수, 노인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모두 몸을 차게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양말을 신고 자며 아침엔 따뜻한 차와 함께 몸을 듭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아침 찐 생강 한 조각을 꼭 챙겨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일본 도쿄대의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찐 생강을 하루 4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혈압이 안정될 뿐 아니라 손끝 온도가 평균 2.3도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손끝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혈류가 개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혈압을 낮춘 게 아니라
혈관 기능 자체를 회복시킨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청아혈압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냉증이 심한 사람일수록 혈압 변동폭이 크고 겨울에는 심근경색 발병률이 2배로 증가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혈관의 온도가 생명을 결정짓는 지표라는 뜻입니다.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70대 후반 남성, 늘 손발이 차고 혈압약을 3년째 복용 중이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머리가 어지럽고 약을 늘려도 안정이 안 돼요. 그에게 아침마다 따뜻한 찐 생강 한 조각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약이 돼요? 하시더니 한 달 뒤 웃으며 오셨죠. 요즘은 손이 따뜻해서 장갑도 안 껴요. 혈압도 135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압이 내려가는 건 아주 단순한 과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차가운 몸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차가운 음료, 냉면, 얼음 커피, 그 습관들이 쌓여 몸을 식히고 결국 혈압을 올렸던 겁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혈압은 약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천이 바로 당신의 혈압입니다. 그리고 그 천을 되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찐 생강 한 조각의 힘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찐 생강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불, 즉 만성염증까지 진정시키는지 그 놀라운 작용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전신으로 퍼집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고 조금만 피곤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몸속 어딘가에 작은 불이 켜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불은 단순한 염증이 아닙니다. 혈관벽, 간, 뇌, 심장 등 모든 장기에 서서히 퍼지며 결국 고혈압, 당뇨, 치매,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만성염증 상태로 이어집니다. 무섭게도 이 불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염증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생강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불을 끄는 향신료입니다. 그 핵심은 진저롤, 진게롤과 쇼가올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몸속 염증 물질인 TNF와 IL-6, CRP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염증을 일으키는 스위치를 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찐 생강 추출물을 8주간 섭취시킨 결과 혈액 내 CRP 수치가 평균 27% 감소, 무릎 통증 피로감 지수도 동시에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혈관 내부의 염증 반응 자체가 실제로 줄어든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찐 생강의 쇼가올은 단순한 한겸제 역할을 넘어서 면역세포의 오작동을 바로잡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보통 노년층은 면역 반응이 과도해져 감기 같은 가벼운 자극에도 몸이 과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피로감, 근육통, 불면증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세포가 과열된 모드에서 균형 잡힌 모드로 바뀝니다. 그 결과 몸이 조용해지고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작용을 한겸성 항상성, Anti-Inflammatory Homeostasis이라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생강은 몸이 스스로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시키는 음식입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진통 효과는 없지만 꾸준히 먹을수록 몸의 기본 반응 체계가 바뀝니다. 나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환자들을 봅니다. 선생님, 관절이 아파서 약을 먹는데 속이 더 불편해요. 항염증 약은 염증을 잠시 눌러주지만 위를 자극하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하죠. 약을 잠시 쉬고 대신 찐 생강 한 조각으로 바꿔보세요. 3주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덜 붓고 밤에 덜 뜨거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생강은 혈관벽을 진정시키고 천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결국 염증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생강의 항염 효과는 실험실 수준일 뿐 실제 인체에서는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메타 분석은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 1200명을 대상으로 한 12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생강 섭취군은 염증 지표 CRP, IL6가 일관되게 낮았으며 효과가 용량 섭취 기간에 비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꾸준히 섭취하면 분명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생강은 불을 끄는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 안의 온도를 부드럽게 조절하며 불이 필요 없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생강의 진짜 마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염증은 조용한 살인자지만 찐 생강은 조용한 소방관입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그 한 조각이 오늘의 통증뿐 아니라 내일의 질병까지 미리 막아주는 예방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놀랐던 생강 실험 결과, 과학이 증명한 찐 생강의 변화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은 늘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생강이 정말 그렇게 좋을까? 수천 년 동안 민간요법으로 전해졌지만 의사들은 그것을 증거 없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생강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데이터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의대와 분당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평균 연령 67세의 고혈압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두 그룹으로 나누었죠. 한 그룹은 하루에 끓인 생강차 200ml, 다른 그룹은 찐 생강색을 직접 섭취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찐 생강 그룹은 혈압이 평균 8레비플레킬토메지카락 감소, 혈액 내 염증, 지표인 CRP가 31%나 낮아졌습니다. 반면 끓인 생강차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죠. 이 연구가 발표되자 의학계는 술렁였습니다. 같은 생강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 이유는 바로 조리 온도와 시간에 있었습니다. 끓이면 진저롤이 증발하고 일부 쇼가올이 파괴됩니다. 반면 찌는 과정은 산소 노출을 최소화해 활성 성분을 그대로 보존할 뿐 아니라 진저롤이 쇼가올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극대화됩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도 생강의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대학 2022 60세 이상 남녀에게 찐 생강을 6주간 섭취시킨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로 하락, 염증 수치 CRP, 다리는 28% 감소, 피로감 지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듦. 미국 하버드 의대 2022일 찐 생강의 쇼가올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강화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위험을 35% 줄였다는 결과 발표. 유럽 노화의학 저널 2020
매일 생강 시우각. 이상 섭취한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0% 느렸음. 즉, 생강은 단순히 혈압이나 염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뇌, 면역, 피로 회복까지 전신에 영향을 주는 식품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의사들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보여준 결과가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진료실에서 한 70대 여성 환자를 떠올립니다. 선생님, 약을 줄여도 될까요? 그녀는 3개월간 아침마다 찐 생강 한 조각을 먹으며 기록한 혈압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105, 95였던 수치가 125, 80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끝의 저림이 사라지고 피부색이 눈에 띄게 밝아졌죠. 물론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생강 덕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의 밸런스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하루 한 조각의 찐 생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효과는 있지만 강도는 약하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약이 하루를 바꾸지만 음식은 인생을 바꿉니다. 찐 생강의 가장 큰 힘은 누적 효과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없지만 2주, 4주, 8주가 지나면서 혈류가 부드러워지고 염증이 줄며 몸 전체의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자연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 시기에 생강처럼 몸의 온도와 순환을 동시에 개선해주는 식품은 드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줄이려면 찐 생강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의학적 데이터는 충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놀라운 생강이 잘못 먹으면 왜 독이 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잘못된 섭취 습관의 함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생강은 분명히 혈관과 염증에 이로운 식품이지만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것은 효능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빈속에 생강차를 마시거나 설탕을 듬뿍 넣은 생강청을 아침마다 드시는 습관.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이건 오히려 위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액순환을 돕지만 동시에 강한 자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산이 적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 가스, 트림이 잦아지고 오히려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의 연구에서는 공복에 생강차를 마신 피험자 중 38%가 위점막 자극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있죠. 찐 생강은 끓인 생강보다 자극이 덜하지만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 30분 이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이 충분히 분비되어 생강의 유효 성분이 안전하게 흡수됩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생강을 장기간 보관하는 겁니다. 한 번 찐 생강을 냉장고에 1, 2주 보관하면서 색이 어두워지고 끈적한 점액이 생기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산화가 아니라 진저롤이 변질되어 유해성 대사물질 C-인게로나 바이 프로덕트를 생성한 신호입니다. 이 성분은 간에 부담을 주고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가능한 그날 찌고
그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 찌고 난 뒤 얇게 썰어 냉동 보관 후 3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생강을 꿀에 절여 보관하곤 하죠. 꿀은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당분이 많아 쇼가올의 효능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장기간 숙성되면 발효가 일어나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당뇨가 있는 분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생강차를 끓여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체질이 따뜻한 분들에 한정됩니다. 몸이 냉한 분들은 찐 생강이 부드럽게 천을 올려주는 반면 몸이 열이 많은 분은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얼굴이 붉어지고 속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생강은 양양 성질의 식품입니다. 즉, 몸의 온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평소 몸이 뜨겁고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은 매일 섭취하기보다 이틀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소량이 더 적절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복에는 금지, 식후 30분의 섭취, 당분 첨가 금지, 보관은 3일 이내, 하루 3비로 복복화, 손가락 한마디 크기 이하. 나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은 약보다 강하고 독보다 부드럽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면 그 부드러움이 독이 된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좋은 습관도 잘못된 방식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몸의 밸런스를 깨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강을 약처럼 의식적으로 하루 한 조각의 리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찐 생강과 생강차의 차이, 같은 생강인데 왜 효과가 천지 차이인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생강차를 마시는데 왜 혈압이 안 내려갈까요?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겉보기엔 둘 다 생강이지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찐 생강과 생강차의 차이는 단순한 조리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양리학적 전환점이에요. 끓이면 맛은 진해지지만 효능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찌면 맛은 부드러워지고 효능은 3배로 강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강의 주요 활성, 성분인 진저롤약, 진게롤은 열에 약합니다. 100도 이상의 물에 오래 노출되면 대부분 파괴되거나 다른 비활성 성분으로 바뀌죠. 반면 찜기에서 90도 이하로 서서히 가열하면 진저롤이 쇼가올, 쇼논으로 변하면서 체내 흡수율이 높고 항염 효과가 뛰어난 형태로 전환됩니다. 서울대 약학대학의 실험에서는 끓인 생강차 1장과 찐생강색을 비교한 결과 쇼가올 농도가 찐생강에서 3.4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내 흡수 시간도 찐생강이 훨씬 길었죠. 즉, 한 번 먹어도 하루 종일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생강을 차로 끓입니다. 그건 편리하고 익숙하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생강의 향만 남고 치료력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해볼까요? 생강차는 향수와 같고 찐 생강은 향나무 자체와 같습니다. 향수는 향기만 남기지만 나무는 태워야 진짜 열이 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찐 생강만이 실제로 몸속에 열을 남깁니다. 게다가 생강차를 만들 때는 종종 설탕이나 꿀을 섞죠. 이 당분이 진저롤의 산화작용을 억제해 혈액 속 당지수를 높이고 오히려 혈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차는 좋은데 왜 더 피곤할까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당분으로 인한 일시적인 에너지 급상승 후 혈당이 떨어지며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이죠. 반면 찐 생강은 단맛이 없지만 몸속 에너지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건 혈당이 아니라 혈류의 안정감에서 오는 힘입니다.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대 연구팀은 고혈압 환자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생강차, 다른 쪽에는 찐 생강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8주 후 생강차 그룹의 혈압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찐 생강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1mm/m가 낮아졌고 염증 지표는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효과의 차이는 조리온도 차이였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생강차는 완전히 무의미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강차는 예방에는 좋지만 치료에는 약합니다. 반면 찐 생강은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생강차, 향기와 기분을 위한 음식 찐 생강, 혈관과 염증을 위한 약 둘 다 쓸모 있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진료한 한 80세 남성은 30년 동안 매일 생강차를 마셨는데도 손발이 차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찐 생강을 하루 한 조각씩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손끝이 따뜻합니다. 그 짧은 변화 속에는 끓인 향기가 아닌 찐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재료라도 조리 온도와 방식 하나로 그 효능은 약이 될 수도 그냥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찐 생강은 향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루 단 몇 분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찐 생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찜 시간과 온도, 의사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치카합의 효과 레시피 반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생강을 찔 때 몇 분이 제일 좋아요? 의학적으로 보자면 그 몇 분이 바로 약과 음식의 경계선입니다. 생강은 온도와 시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바뀝니다. 너무 짧으면 유효 성분이 충분히 변하지 않고 너무 길면 파괴됩니다. 즉, 생강은 너무 덜 익어도 너무 익어도 안 되는 섬세한 식품이죠. 서울대 식품과학연구소의 실험에서는 생강을 각각 5분, 10분, 20분 동안 쪘을 때의 진저롤과 쇼가올 함량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0분 90도 이하의 찜이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5분, 진저롤이 충분히 쇼가올로 변하지 않음, 효과 약함. 10분, 쇼가올 농도 최고치, 한겸, 혈관 확장작용 극대화. 20분, 과열로 인한 쇼가올 산화, 효능 40% 감소, 즉 10분 90도가 황금 비율입니다. 이 조건이 생강 속 진저롤을 완전히 변형시켜 몸속 흡수율이 가장 높고 자극은 가장 낮은 상태로 만듭니다. 찜 방법도 중요합니다. 일반 냄비에 넣고 센 불로 끓이기보다는 찜기에 물을 약간 넣고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 뚜껑을 완전히 닫지 말고 약간의 김이 빠져나가게 해야 수증기 속 산소가 너무 많아지지 않아 성분이 안정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만 잘못해도 진저롤의 구조가 변형되어 효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전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은 급히 끓이는 음식이 아니라 천천히 숨을 쉬게 해야 하는 생명체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생강을 찌기 전에 껍질을 너무 많이 벗기지 마세요. 껍질 바로 아래층에는 쇼가올로 변환될 진저롤이 가장 풍부합니다.
가볍게 솔로 문질러 흙만 제거하면 충분합니다. 찌고 나서 바로 먹을 수 없을 땐 완전히 식힌 뒤 냉장고에 보관하되 48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쇼가올이 산화되면서 효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생강을 전자레인지에 드지 마세요. 전자파는 진저롤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활성산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겸 식품이 오히려 산화를 촉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죠. 이상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생강을 껍질째 깨끗이 씻기 이찜기에 올려 약불로 10분간 찌기 90도 이하. 3. 불을 끄고 5분간 그대로 두기. 잔열로 쇼가올 완성. 4. 얇게 썰어 바로 섭취. 이렇게 하면 진저롤, 쇼가올 전환율이 85% 이상으로 유지되고 체내 흡수 시간은 8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당신이 아침에 한 조각만 먹어도 점심, 저녁까지 손끝이 따뜻하고 머리가 맑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한 80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혈압이 늘 150 이상으로 불안정했고 겨울만 되면 손끝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레시피를 알려주었죠. 3주 후 그녀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끝이 이제는 내 손 같아요. 의학적 숫자가 아니라 그녀의 얼굴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 몇 도, 몇 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의 신호는 미세한 습관의 차이에서 만들어지니까요. 그 10분의 온기, 그것이 10년의 젊음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찐 생강의 황금 레시피를 알았다면 다음 섹션에서는 꼭 알아야 할 섭취량의 한계,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왜 위험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좋다고 많이 먹는 습관, 그게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조각이 약이 되지만 그 두세 배가 되면 몸은 그 온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생강이 좋다길래 하루에 5조각씩 먹어요. 며칠 후 그분은 속쓰림, 불면,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며 돌아옵니다. 이건 생강이 독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생강은 기본적으로 양양, 성질을 지닌 따뜻한 식품입니다. 체온을 높이고 혈류를 촉진하는 대신 과다 섭취 시 신체 수분, 인을 급격히 소모시킵니다. 그 결과 몸이 열을 식히지 못하고 소결, 심계항진, 구갈, 입마름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서울성모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곰탑 담기 이하의 섭취는 안전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10분 후 이상을 넘기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간 효소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즉, 간과 위가 동시에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한가? 의사로서 제안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루 3모구르곡 손가락 한마디 크기. 이 양은 혈류를 자극하기엔 충분하지만 위나 간을 부담시키지 않는 안전한 범위입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냉한 체질, 손발이 차고 쉽게 피로함. 매일 아침 1조각 열이 많은 체질, 얼굴 붉고 땀 많음. 이틀에 한 번 식후 저녁 섭취 당뇨나 위험이 있는 분. 양을 절반으로 줄이되 꾸준히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생강은 약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즉, 매일 일정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대 연구팀의 장기 임상 결과에 따르면 생강을 매일 3씩 6개월 이상 섭취한 고령층의 혈압, 염증, 천, 면역 수치가 안정화되었고 삶의 질,
QUL.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15복섭 이상 섭취한 그룹은 피로감과 위장 불편이 증가했습니다. 지속성, 균형, 그리고 절제. 이것이 생강 섭취의 3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혈류를 촉진시키므로 혈압약, 항응고제, 혈전 방지약, 당뇨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효과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즉, 약의 효능을 증폭시켜 저혈압이나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사 후 일러 2시간 간격을 두고 생강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는 이런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생강을 하루 5조각씩 먹었더니 어지럽고 손이 떨려요. 검사해보니 혈압이 16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강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약이랑 함께 받아 몸이 과도하게 반응한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도 너무 빠르면 독이 됩니다. 생강은 속도를 늦추는 음식이지 서두르는 약이 아닙니다. 또한 생강은 몸의 수분 균형을 좌우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먹으면 혈액이 농축되어 오히려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을 먹을 땐 반드시 물 1컵 이상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생강의 열을 순환시키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결국 생강의 힘은 막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꾸준히 먹느냐입니다. 하루 한 조각의 찐 생강,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약을 줄이고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리듬이 만들어낸 변화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혈압, 염증, 면역,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생강의 놀라운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생강이 그렇게 좋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장 좋은 건가요? 혈압, 염증, 면역? 내 대답은 늘 같습니다. 하나만 고를 수 없습니다. 생강은 균형을 회복시키는 음식입니다. 생강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 몸의 3가지 핵심 시스템, 혈류, 염증, 면역, 이 3축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조화, 디아오를 되살리는 작용입니다. 먼저 혈압, 찐 생강의 쇼가올은 혈관 내피세포 엔도테리움에 작용하여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덕분에 혈류 저항이 낮아지고 심장이 더 적은 힘으로도 피를 순환시킬 수 있죠. 이건 고혈압 치료의 핵심 원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약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생강은 몸 자체가 부드럽게 순환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염증. 쇼가올은 염증 반응의 중심인 NF-kB 신호 경로를 억제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차단합니다. 쉽게 말해 불이 붙지 않게 미리 막는 소화기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이 덜 붓고 피로감이 줄며 심지어 피부 트러블이 완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 생강의 폴리페놀과 쇼가올은 백혈구의 활성도를 높이고 자연살해세포 NK-셀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면역력 상승이 아니라 면역체계의 리듬을 되살리는 작용입니다. 몸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세포는 지나치게 활성화되거나 반대로 약해집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생기죠. 생강은 그 균형을 맞춰주는 면역의 조율자입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는
매일 찐 생강색을 8주간 섭취한 고령층의 면역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NK세포 활성도 22% 증가, 염증 지표 CRP 26% 감소, 수축기 혈압 800mmHg, 하락 피로도 및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15% 감소. 즉, 생강은 하나의 신체 기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를 재설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오래된 시계를 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어 하나만 갈아 끼워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쪽의 톱니, 윤활유, 스프링이 모두 맞물려야 다시 정확한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생강은 그 리듬을 되살리는 자연의 시계공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생강은 피를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면역을 깨어나게 하는 따뜻한 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찐 생강을 섭취하면서 기분이 차분해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혈류가 안정되고 염증이 진정되면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되찾아 교감신경의 과흥분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즉, 생강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혈압도 낮추는 식품입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생님, 예전엔 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 다녔는데 요즘은 푹 잡니다. 그는 매일 저녁 식후 찐 생강 한 조각을 6주간 섭취했죠.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 중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소변 횟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신장이 무리하지 않게 된 거죠. 결국 생강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몸의 질서를 회복시킨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내려가면 염증이 줄고, 염증이 줄면 면역이 살아나고, 면역이 안정되면 혈관이 젊어집니다. 이건 선순환의 고리이며 그 중심에 생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단 하루 한 조각의 찐 생강. 그 따뜻한 향이 코끝에 닿는 순간부터 몸의 시계는 다시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변화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즉,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신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강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살리는 천연조율자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좋은 생강을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침 한 조각, 꾸준함 하나. 나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70대 남성이 의자에 앉으며 웃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요즘은 약 봉지가 줄었어요. 그가 보여준 건 혈압기 기록장이었죠. 수치가 고르게 유지되고 있었고 송긋 온도도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치료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식후에 찐 생강 한 조각을 먹었을 뿐이죠. 이 간단한 습관이 가진 힘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하루 3분의 실천이 쌓여 3개월 뒤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6개월 뒤에는 염증이 사라지며 1년이 지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리듬을 되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약은 언제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음식은 뭐가 좋은가? 그러다 결국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생강은 다릅니다. 복잡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한 조각, 그것이 모든 시작입니다. 당신이 생강을 찌기 위해 냄비에 물을 올릴 때 김이 피어오르며 집안이 따뜻해집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죠. 코끝에서 전해진 생강의 향이 자율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낮추고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안정감을 줍니다. 즉, 생강은 먹기 전부터 당신의 몸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음식입니다. 나는 한 80세 여성 환자를 잊지 못합니다. 늘 피로와 무기력으로 병원 문턱을 넘던 분이었죠. 선생님, 이제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생강을 삶지 않고 찐 뒤 매일 아침 식후에 따뜻한 물과 함께 한 조각씩 먹었습니다. 3개월 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젠 하루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죠. 이건 단순한 음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다시 회복한 결과입니다. 몸의 온도가 일정해지면 마음의 온도도 따라 올라옵니다. 그 따뜻함이 하루의 시작이 되고 그 평온함이 하루의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기억하세요. 생강의 향은 나이보다 오래된 기억을 깨웁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감기 걸렸을 때 끓여주던 생강 냄새, 그 따뜻함을 떠올리면 이미 몸이 반응합니다. 우리의 세포는 그 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다시 그 향을 마주하는 순간 몸은 아, 따뜻했던 그때로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몸의 기억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 옆에 생강 한 덩이를 올려두세요. 내일 아침 10분만 시간을 내어 찌세요. 그 향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부터 내 몸은 다시 따뜻해진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그 따뜻함이 몸속에 스며 피를 돌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마지막 여정으로 당신의 식탁이 어떻게 약이 되고 하루 한 조각의 생강이 내년에 당신을 바꾸는 기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생강향이 코끝에 닿을 때 몸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그건 단순한 향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의 풍경. 김이 오르는 밥, 반찬 몇 가지, 그 사이에 작고 평범한 찐생강 한 조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조각이 약보다 강하고 수술보다 깊은 변화를 만듭니다.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피가 부드럽게 돌고 심장이 덜 지칩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관절이 편안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면역이 회복되면 감기에 덜 걸리고 상처가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매일 아침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아름다운 진실입니까?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바꿔야 할 것은 삶의 리듬과 식탁의 온도입니다. 음식이 약이 되는 순간 몸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찐 생강을 손에 쥐고 그 따뜻한 향을 맡을 때 그건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대화입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해낼 거야.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균형을 되찾아 줍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 50년 함께 늙어가던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며 아침마다 생강을 쪘습니다. 남편은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고 아내는 송긋저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식탁은 이제 약국이 아니라 사랑의 온기가 흐르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죠.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믿으세요. 몸은 언제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생강을 손에 쥐고 그 작은 향기를 들이마시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내 몸이 다시 따뜻해진다. 그 한마디가 약이 되고 그 습관이 내년에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약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당신의 식탁, 당신의 손끝, 그곳에 이미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